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도는 DH홀딩스 사무실. 복원된 녹음 파일에서 흘러나오는 충격적인 진실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어요. 김도윤의 주먹에서 흘러내리는 붉은 피. 그 옆에서 말없이 손수건을 꺼내는 강재인의 따뜻한 손길. 하지만 이 모든 순간을 지켜보는 누군가의 시선이 있었죠. 황기찬의 눈빛에는 질투와 분노, 그리고 무서운 집착이 꿈틀거렸어요. 내가 못 가지면 남도 못 가져. 치졸한 복수를 위해 의사였던 김도윤의 과거까지 물고 늘어지는 황기찬. 하지만 그의 얕은 수작이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줄 누가 알았을까요? 멱살을 움켜쥔 두 남자의 결투. 그리고 차갑게 내려다보며 던져지는 섬뜩한 경고. 오늘의 이야기는 황기찬의 졸렬함이 어떤 참교육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DH홀딩스 사무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복원된 녹음 파일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황기찬과 강세리, 그 두 사람이 진범입니다. 명확하고 또렷한 증언이 사무실 안을 가득 채웠어요. 김도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도희를 죽인 진짜 범인들의 이름이 확실해진 거죠. 김도윤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거칠게 밀치고 나간 김도윤은 비상계단으로 향했어요. 텅 빈 계단에서 김도윤은 벽을 향해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황기찬, 강세리. 그의 절규가 계단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주먹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지만 김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개자식들 때문에 너를.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어요. 황기찬, 강세리, 가만 안 둬.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오열이 계단 사이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울분을 토하던 김도윤이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어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강재인과 마주쳤습니다. 강재인은 김도윤의 상처난 손을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감싸주며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른 치료받으러 가요. 그 순간 김도윤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어요. 사무실 복도 모퉁이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목격한 황기찬이었죠. 김도윤의 상처난 손을 감싸주는 강재인의 모습. 그 장면이 황기찬의 가슴을 예리한 칼날처럼 찔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재인은 자신과 같은 집에서 살았어요. 기억 상실을 연기했던 그 시절, 황기찬은 진짜로 그녀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었죠. 노숙자와 강세리가 아무리 제인이가 기억 상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해도 묵살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황기찬 자신도 강재인과 진심으로 합치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강재인이 김도윤의 손을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를. 그것도 가장 증오하는 김도윤을 말이죠. 저 새끼가. 황기찬의 주먹이 서서히 굳어졌어요. 질투와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그의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황기찬은 천천히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에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강재인과 김도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황기찬은 비아냥거리는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어요. 회사에 일하러 온 건지 연애하러 온 건지 모르겠네. 강재인이야, 디자이너 엘이야, 처신 똑바로 해. 그의 목소리는 도끼로 가득했습니다. 김도윤을 향한 적개심과 함께 강재인에 대한 실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강재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강재인도 디자이너 엘도 모두 나야. 문제될 일 한 적 없어. 그리고 남이사 뭐라든 신경 꺼. 단호하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황기찬의 말에 전혀 굽히지 않는 강재인의 모습이었어요. 마침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김도윤이 강재인의 손을 자연스럽게 이끌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황기찬도 뒤따라 같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좁은 공간 안에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이 좁은 공간에서 저둘이. 황기찬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창백하고 일그러진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그 순간 김도윤이 강재인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보란 듯이 황기찬이 정면으로 바라보는 앞에서 말이죠. 저 자식이 진짜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황기찬의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차가운 미소를 억지로 유지했습니다. 강재인도 김도윤의 손을 되잡으며 황기찬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전혀 굽힐 기색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세 사람 모두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죠. 예전에는 내 말을 잘 들었는데 저 자식 때문에 완전히 달라졌어. 황기찬의 마음속에 쓰라린 질투가 번져갔습니다. 차라리 강재인이 기억상실을 연기했던 그때가 그리워졌어요. 그때만 해도 강재인은 자신에게 의존했었거든요. 황기찬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려고 했었고 따뜻한 미소도 보여줬었죠. 하지만 지금은 김도윤 하나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자 세 사람이 차례로 내렸습니다. 황기찬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공과 사는 좀 구분하면 어떨까요?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말에는 비판과 경고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강재인은 전혀 기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황기찬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회사 일에 신경 쓸 시간에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세요. 강재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황기찬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다른 데라니. 참 재미있네요. 제가 뭘 신경 쓴다는 거죠? 모르는 척하지 마요. 당신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다 보여요. 강재인의 대답은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황기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자신의 속마음이 들켜버린 기분이었죠. 황기찬, 나 지금 참으려고 엄청 노력 중이니까 나 건드리지 마.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저렇게까지 말하다니. 김도윤 때문에 완전히 달라졌어. 황기찬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절망이 뒤섞였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강재인은 이제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황기찬은 자신이 강세리와 바람을 피웠던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강재인과 김도윤에 대한 질투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삼각관계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아오르는 순간이었어요. 김도윤과 강재인이 함께 멀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황기찬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그의 눈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저 둘 사이의 자연스러운 호흡과 편안함이 황기찬을 더욱 괴롭혔어요. 김도윤이 강재인의 곁에서 보이는 따뜻함, 강재인이 김도윤에게 보내는 신뢰의 눈빛. 결국 저렇게 되는구나. 황기찬의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어요. 질투, 분노,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패배감까지 말이죠.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강재인의 미소가 이제는 다른 남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펼쳤어요. 황기찬의 마음속에는 분노보다 차가운 체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체념 속에는 더욱 무서운 결심이 숨어 있었죠. 김도윤, 의사였지. 황기찬은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 의료계 인맥들, 김도윤의 약점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번호가 쭉 나열되어 있었어요. 도희 때문에 휴직을 낸 거였지. 하지만 그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 황기찬은 김도윤이 동생의 죽음에 의혹을 품고 진실을 찾기 위해 의사를 그만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갑자기 그만둔다는 건 외부에서 보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야. 황기찬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와 수면제를 돈만 주면 처방해주는 의사. 그것이 첫 번째 공격 포인트였어요. 진짜 이유가 뭐든 상관없어. 의혹만 제기하면 충분해. 황기찬은 이미 완벽한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익명 제보, 경찰 조사, 사회적 매장. 단계별로 김도윤을 무너뜨리는 계획이었죠. 도희 사건 때문에 휴직했다는 걸 누가 알겠어? 외부에서 보면 그냥 약물 문제로 보일 뿐이야. 황기찬은 김도윤의 진짜 휴직 이유를 오히려 역이용할 생각이었어요. 진실을 감추고 거짓 의혹을 퍼뜨리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황기찬은 즉시 첫 번째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김도윤이라는 전직 의사에 대해 좀 알아보고 싶은데.
차가우면서도 정중한 목소리로 정보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못 가지면 남도 못 가져. 황기찬의 속삭임이 복도에 차갑게 울려 퍼졌어요.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며칠 후 황기찬의 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그는 의료계 인맥을 통해 김도윤에 대한 정보를 더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무기를 준비했어요. 황기찬은 익명으로 경찰서에 제보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도윤이라는 전직 의사에 대해 제보하고 싶습니다.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였어요. 이 사람이 병원에서 근무할 때 마약성 진통제와 수면제를 돈만 주면 처방해줬다는 증언을 받았습니다. 황기찬은 거짓말을 마치 사실처럼 말했어요. 그래서 부작용이 나타난 피해자도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여러 불법 약물을 처방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전화를 끊은 후 황기찬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김도윤에게 경찰의 수사망이 향할 거였어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김도윤에게 경찰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약물 불법 처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었죠. 김도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이런 거짓말을? 하지만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사실에서 김도윤은 경찰관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시달렸어요. 휴직 이유도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들의 민원과 꼬리가 길어지면 밟힐까봐 조심한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해명해보세요. 경찰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누가 이런 거짓 제보를 한 건지. 김도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어요. 제보자는 익명이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언이 있었거든요. 경찰은 이미 의혹의 눈으로 김도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황기찬의 치밀한 계획이 예상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도윤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누군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모함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조사 후 경찰서를 나선 김도윤을 정호성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도윤아, 괜찮아? 정호성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김도윤의 귀에 들렸습니다. 누군가 나를 의도적으로 모함하고 있어요. 이런 거짓 제보를 할 리가. 김도윤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제인이가 제보자를 찾았다고 하더라. 정호성의 말에 김도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함께 가서 확인해보자. 두 사람은 급히 사무실로 향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강재인이 김도윤의 의료기록 파일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이거 보세요. 강재인이 한 파일을 가리켰어요. 이정미라는 환자인데 기록이 수상해요. 마약성 진통제와 수면제가 과다하게 처방되어 있어요. 김도윤이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해요. 제가 이런 처방을 한 적이 없어요. 이 환자의 병명으로는 이런 약이 필요하지 않은데 누군가 도윤 씨 기록을 조작한 거예요. 강재인의 깨달음에 김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정미라는 사람을 찾아봐야겠어요. 강재인은 곧바로 이정미의 신상 정보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기죄로 집행유예 중이네요. 그리고 최근 계좌에 큰돈이 입금되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거짓 제보를 한 거군요. 김도윤의 목소리에 확신이 섰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우리를 만나려고 할까요? 강재인의 말에 정호성이 나섰습니다. 내가 아는 경찰이 있어. 정호성은 즉시 지인 경찰관에게 연락했어요. 김 형사님, 거짓 제보 건으로 도움이 필요해. 이정미라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만남을 주선해 줄 수 있나? 이러시면 곤란한데. 전화 너머로 김 형사의 난처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사님, 내 얼굴 봐서 한 번만 부탁할게. 정호성이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알겠어요. 만남만 주선해 드릴게요. 잠시 후 정호성이 전화를 끊고 말했어요. 김 형사가 30분 후에 이정미 집 근처 카페에 나올 거라네. 강재인의 눈에 결의가 섰습니다. 좋아요. 그 여자 앞에서 직접 따져보겠어요. 세 사람은 함께 카페로 향했어요. 조용한 카페 한쪽 구석에서 강재인이 이정미와 마주 앉게 되었어요. 김도윤과 정호성은 근처 테이블에서 지켜봤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은 초조하게 손을 떨고 있었어요. 이정미 씨 맞죠? 강재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거짓 증언으로 김도윤 의사에게 누명을 씌우시더니 뒷조사를 해보니 흥미로운 사실이 나오네요. 이정미가 더욱 초조해했어요.
당신 경찰 아니지? 뭐 하는 거야? 이래도 되는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사기죄로 집행유예 중인 분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정신 못 차리셨어요? 이정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들통난 것을 깨달았거든요. 죄송합니다. 돈이 너무 급해서. 이정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가 시켰는지 말하세요. 강재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오늘 만나기로 했어요. 신문사 인터뷰 있으니까 대본 전달해준다고. 그 사람 연락처는? 매번 번호를 바꿔서 연락해요. 연락처는 없어요. 바로 그 순간 이정미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정미가 급히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30분 후에 근처 공원에서 만나자고. 강재인의 눈에 차가운 빛이 섰습니다. 약속 장소가 어디죠? 한강공원 벤치. 여기서 10분 거리예요. 강재인과 김도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그럼 함께 가보죠. 마침내 진실을 밝힐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공원 벤치 근처에서 기다리던 중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황기찬. 김도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황기찬은 이정미와 마주 앉으려던 순간 김도윤과 강재인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게 무슨... 황기찬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김도윤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이게 자식이 내가 한 짓이구나. 김도윤이 황기찬의 멱살을 움켜쥐며 소리쳤어요. 뭘 증명할 수 있는데. 손 놔. 황기찬이 김도윤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김도윤의 힘이 더 셌습니다. 증명. 이정미가 다 자백했어. 내가 돈 주고 거짓 제보하라고 시켰다고. 이대로 경찰서로 갈까? 김도윤의 말에 황기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황기찬이 비웃듯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앞으로 더 날뛰어봐. 그래야 나도 더 박살내고 싶으니까. 그 순간 김도윤의 주먹이 황기찬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황기찬이 벤치에 쓰러졌어요. 잇모서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황기찬이 신음하며 얼굴을 만졌어요. 김도윤은 쓰러진 황기찬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경고했습니다. 이번 건 애교로 봐줄게. 아직 너한테 갈 총알이 많이 남았으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봐. 황기찬은 굴욕과 공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치졸한 계략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강재인이 김도윤의 팔을 잡았어요. 도윤 씨, 이제 그만해요. 저런 쓰레기 상대할 필요도 없어요. 김도윤과 강재인, 정호성이 의기양양하게 자리를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황기찬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벤치에 혼자 남겨진 황기찬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한 패배였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앞으로 펼쳐질 본격적인 복수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오늘 이야기와 다음 이야기에 대한 댓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